안녕하세요. 인생서점입니다. 오늘은 밥짓기 요법으로 유명하시죠? 예.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진료가 진아영 교수님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진아영,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출간일은 2022년 9월 28일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두 부분 정도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첫 번째 발책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조련사가 아닌 조력자가 되어라. 최근 이런 사연을 들었다. 이 어머니는 아이 교육에 열정적이었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도 많이 보냈다. 아이가 나름 잘 따라오는 듯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다. 엄마가 좋아하니까 따라왔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갑자기 반항적으로 바뀌었다. 고민에 휩싸인 어머니는 내 강연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들들 볶아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조련사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어머니가 바뀌자 아이도 바뀌었다. 우울해하던 아이가 밝아졌다. 그전에는 뭐든지 많이 시켰다면 이제는 아이의 강점을 찾는 데 집중했다. 아이한테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물었다. 그 아이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경청한 것이다. 귀 기울여 봤더니 이 아이는 자연 친화적인 아이였다. 동물을 좋아해서 뒷마당에 연못을 파고 오리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더 놀라운 건 아이가 도면을 그려서 연못을 며칠에 걸쳐 직접 팠다는 것이다. 부모가 시키는 걸 할 때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우울해하던 아이가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 어머니는 뼈저리게 깨달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뒷마당도 좁은데 연못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오리 키워서 뭐 하려고?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마터면 아이가 계속 우울한 삶을 살 뻔한 게 아닌가. 남의 기준, 남이 하라는 것에 의해서 억지로 살 뻔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을 때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었을 때처럼 확 피어난 것을 보았다. 아이의 관심사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의 관심사와 흥미를 잘 존중하고 경청해주다 보면 여기서 많은 가능성이 열리기도 한다. 동물도 배우고 생물학도 배우고 취미에서 학습으로 확장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될 미래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진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행복감을 더해주는 취미가 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경험을 온전히 해봤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올라오는 두려움을 삼키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다. 수십 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기존의 물결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아이만의 재능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더 준비된 사람으로 키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저마다 가진 다양성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컨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끌어안는 건 열등감이다. 다양성의 주은 곳에 열등감이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된다.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성인이 된 소위 상위 1%의 경우에는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기 쉽다.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이런 데서 기원하지 않을까? 나는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너는 못나서 거기 있는 것이라고.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생각 말이다. 게다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상위 1%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길이 아닌 남이 제시한 길로 살아가다 보니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을 흔히 본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맹훈련하는 조련사가 되는 함정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아이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자기 물을 찾아가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찾는 주체적인 아이로 기를 수 있다.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이들의 주의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잘 관찰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분야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해 간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학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강점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학교 교육이 되어서 오히려 아이보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선들이 더 중요해지면 오히려 그 기준선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아이들의 재능을 깎아내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제도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존재하는 기준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마치 장미꽃과 코스모스가 어느 꽃이 더 아름다운가 라고 비교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아이가 다 다르고 그 다양성들을 자신의 부모에게 존중받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이 책 안에는 이 이야기들 말고도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발췌 글입니다. 소아정신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정신치료에 필요한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고 계신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핵심 신념이 나의 현실을 바꾼다. 정신치료의 여러 방법 중에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다. 즉 사람의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주면 감정과 행동도 호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 모든 생각의 근원으로 보는 것을 핵심 신념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핵심 신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념이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믿을 신자, 믿고 있는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신념은 나,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나의 근본적 믿음이다. 핵심 신념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과가 점점 자신이 믿는 신념대로 이루어 간다는 데 있다. 나,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점점 신뢰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부정적인 결과를 쌓아가면서 결국 자신이 옳았다는 신념이 확고해진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신의 신념대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신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그러한 신념들이 자신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 신념대로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신념이 더 강하게 뿌리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감정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되는 신념을 보지 않는다면 그 신념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계속해서 그 신념에 맞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에 의한 자신의 신념 더 굳건하게 마치 바위 위에 글자를 새기듯 무의식에 그런 신념이 더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의 신념으로 이제 나눠서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상당히 많은 신념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념들을 보고서 바꿔나가는 작업, 네. 신념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외부 세계에 기존에 있던 자신의 반응이 바뀌게 되고, 반응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항상 똑같이 느껴왔던 감정이 그 생각을 바꾸게 되면,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반응, 같은 상황에서도 그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물론 술에 동전 뒤집듯이 순식간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뀜으로써 우리가 외부 세계를 기존에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면들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느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절대적 기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부적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절대적 현실이란 없다. 애초에 현실이란 일어나는 현상을 감각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다음 그 입수한 정보를 뇌에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 그것이 자동 프로그램처럼 탄생한 해석,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그 현실에 대한 감정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그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 다르게 났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같은 현상을 똑같이 보아도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다른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또 다른 문화 안에서 자라났고, 그죠? 다른 가정 환경에서 또 자랐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다 달라요. 예. 거기다 또 유전자까지 도 다릅니다. 기질과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네. 외부 세계를 통해서 또 자신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각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무의식 안에 많은 신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계속해서 외부 세계를 같은 필터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현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그래서 핵심 신념이 더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핵심 신념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작은 갈등에서 그럼 그렇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며 절망한다. 그러다 보면 관계도 힘들어져 결국 유지되지 못한다. 네. 결국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깊어지고 사람을 더 꺼리게 되어 점점 더 고립된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상황을 상당히 많이 목격해왔다. 그리고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치료 중 상당 부분이 이렇게 삶을 힘들게 이끄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바로잡도록 도우는 일이다. 숨은 신념들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 각자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만 알면 저도 이제 꾸준히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 예,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예, 스스로 자신에게 물을 주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의 신체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멈추지만 우리의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매 순간마다 오는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면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 핵심 신념 중 나에 대한 핵심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신념은 자존감의 근간으로 어린 시절부터 심어주면 좋다.
네. 자신에 대한 신념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신념을 심어준다면 자신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지영이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은 존재야. 별에는 분화구도 갈라진 부분도 있어. 그런 걸 다 합한 것이 별이야. 사람도 누구나 더 잘하는 면도 있고 더 못하는 면도 있고 더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어. 그걸 다 포함해서 그 자체로 아름다운 별이야. 보석도 안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씩 흠이 있지만 그것까지 합해서 보석인 거야. 우리 각자가 별이라는 거죠. 예, 고유한 별. 예, 그 안에는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협곡처럼 갈라진 부분도 있지만 그 자체가 다 아름다운 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그 고유한 존재성을 부모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 높은 아이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마음 안에서 아이들은 또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외모로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내가 키가 제일 작다고 우리 반 친구들이 놀려 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떤 부모는 아이를 돕겠답시고 칼슘제를 먹어서 키를 키워보자. 운동을 하면 키가 커진대. 등급히 운동화 사줄게 등의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키가 작으면 아이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르치는 셈이다. 사실 현실이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는 나는 우리 사회가 특히 키의 가치를 많이 둔다고 느낀다. 아마 아이들 밥 먹이는데 이렇게 열성인 문화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세계로 나가 보면 키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특히 미국 문화에서는 키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톤의 피부색과 천차만별의 체형과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그 어떤 외모도 특징도 별 단점이 안 된다. 서양 배우나 가수 등을 봐도 톰 크루즈, 브루노 마스, 나탈리 포트만 같이 키가 작은 편이지만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이가 가진 어떤 특성이든 너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그런 어떤 특성을 다 합쳐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자. 부모 자신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도 그런 자세를 배운다. 그러니까 먼저는 아이한테 어떠한 교육을 해줘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신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들을 먼저 부모가 자신에 대한 무의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부모 자신의 인생이 바뀔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고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언어 소통을 할 때도 그 비언어적 소통이 70에서 80%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직접 그것들을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부모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옆에서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래서 부모를 보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인생은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인생이란 저렇게 즐기면서 유익하게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신도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부모도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관점을 바꿀 때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강점, 재능,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서로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은 절로 단단해진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핵심 신념이 뼛속에 깊이 박힌다. 남이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스스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창립한 헨리 포드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건 할 수 없다고 믿건 당신이 옳다 라고 말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핵심 신념에 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자신이 어떻게 믿던 간에 당신이 옳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의미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현실이 점점 형성되는 것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다. 우리 자녀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핵심 신념을 꼭 심어주자. 네. 이 공부 중심의 성적 중심, 그러니까 이제 결과 중심이죠.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의 부모에 의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마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가치가 없는 존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고, 내지는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 중심 또는 내지는 성적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어떤 과정, 즉 우리가 학교를 가는 목적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우관계를 통한 사회적 경험을 또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인데, 단지 그 결과값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외부적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단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과정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진아영 교수님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진료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체육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에 담겨있는 내용은 굉장히 묵직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을 새롭게 제시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2부 순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